평생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식의 등 뒤를 밀어주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세상은 우리를 낡은 것이라 부릅니다. 가장 사랑했던 손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젠 할아버지는 필요 없어요라는 서늘한 한마디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가치를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태양은 질 때 가장 붉고 찬란하며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 그늘은 깊고 아늑합니다.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낯선 디지털 세상을 배우고 투박한 손길로 무너진 가구와 사람의 마음을 고쳐 세웁니다. 가족의 인정을 구걸하던 서글픈 노인에서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는 당당한 인생의 기술자로 거듭나는 과정. 당신은 한 번도 쓸모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진가를 알아볼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황혼이 끝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아침임을 증명할 박강석의 뜨거운 여정. 그 찬란한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아이들이 말했다. 이젠 끝이라고. 그 말은 김영수의 가슴에 오래된 못처럼 깊이 박혔다. 말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니 더 이상 중심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가의 근육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웃음은 미처 만들어지지 못한 채 얼굴 어딘가에서 멈춰섰다. 평생 가족을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은 그날 저녁 소리 없이 무너졌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역할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아이들의 말은 독립의 선언이었고 동시에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조용한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이해해야 한다고, 세상은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고 시간은 평소보다 느리게 흘러갔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영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집안은 늘 그랬듯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그 조용함은 낯설게 느껴졌다. 가족의 웃음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벽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는 그 모든 소리와 분리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은퇴 이후의 하루는 길고 느렸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는 습관처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하루의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텔레비전은 시간을 채우기 위한 배경음처럼 흘러갔고 화면 속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어진 주름과 예전보다 내려앉은 어깨,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눈빛. 그 눈빛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고집과 동시에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집 안에서조차 자신의 자리가 흐릿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습관처럼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알람을 맞출 필요는 없었지만 몸은 여전히 현장에 나가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취업 안내소, 인력사무소, 작은 공장 앞까지 그는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녔다. 서류를 내밀 때마다 그는 최대한 또박또박 말을 건넸다.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다. 연세가 있으셔서 어렵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표정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 말 뒤에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몇 번 같은 장면이 반복되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깎여나갔다. 거리의 간판들은 젊은 얼굴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걸음은 빨랐다. 그 속에서 그는 점점 속도를 잃는 느낌을 받았다. 버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생각보다 낯설었다. 그는 분노했다가 이내 허탈해졌다. 평생을 버텨온 삶이 이렇게 간단한 문장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며칠 뒤 영수는 노인 일자리 면접장에 앉아 있었다. 이곳만큼은 다를 것이라 믿고 싶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였고 각자의 손에는 이력서가 들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면접은 짧았고 질문도 단순했다.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건물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때 박종수가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종수는 예전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던 동료였다. 종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기도 안 되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종수가 조용히 덧붙였다.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자리가 없는 거야. 그 말은 위로였지만 영수의 마음에 바로 닿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랍을 뒤지다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적어두었던 기록들이 빼곡히 남아 있었다. 날짜와 이름, 문제와 해결의 흔적들. 그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마주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끝난 게 아니라 방향이 달라진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영수는 동네를 자주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익숙한 골목으로 향했다. 오래된 공구 상점 앞에 서면 예전 현장의 냄새가 떠올랐고 작은 철물점의 주인은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그는 동네 복지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시니어 기술 나눔이라는 안내문이 유리문에 붙어 있었다. 그는 한참을 서서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담당자는 그의 경력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기술을 알려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여전히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수첩 속 기록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결국 이름을 적었다. 첫 수업 날 아이들은 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설명했다. 손을 다루는 법, 실수했을 때 다시 고치는 법. 아이들 중 몇은 집중하지 못했고 몇은 금세 흥미를 보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랜만에 몸이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피로는 싫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는 그곳에 익숙해졌다. 아이들은 조금씩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그는 그 호칭에 아직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 하나가 다가와 질문을 던질 때면 그는 자연스럽게 몸을 숙였다. 왜 이렇게 해야 해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에는 그의 인생이 담겼다. 실패했던 경험,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그럼 저도 할 수 있겠죠. 그 한마디에 영수의 가슴이 잠시 멎는 듯 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이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고 예전처럼 서둘러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아내는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현장에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이끌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복지관 마당의 나무는 색을 달리했고 아이들의 얼굴도 처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영수는 더 이상 수업 전에 긴장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누구의 손을 잡아줄지를 생각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아이들은 서툰 손놀림으로 만든 결과물을 들고 부모들 앞에 섰다. 박수 소리가 공간을 채웠고 영수는 맨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아이 하나가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순간 영수의 눈이 뜨거워졌다. 누군가의 말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살아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천천히 걸었다. 예전처럼 앞만 보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지나온 시간을 떠올렸다. 가족을 위해 달렸던 날들,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썼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처음으로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는 이제 안다. 끝났다고 느꼈던 순간이 사실은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였다는 것을. 그날 저녁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고 영수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공기는 부드러웠다. 식사가 끝난 뒤 막내가 말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웃었다. 예전처럼 큰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에 닿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온 그는 창가에 섰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필요 없어진 게 아니야. 다만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있을 뿐이야. 아이들이 말했던 끝은 그를 밀어낸 선언이 아니라 세대가 바뀌는 자연스러운 인사였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가르칠 것이 있고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게 그의 하루는 끝났지만 그의 역할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